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과국장 정승철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3,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 추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 4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2.6% 성장하였습니다. 실질 GDI는 전기 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3, 4분기 성장 내역을 지출 항목별로 보면 민간 소비는 내구재와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1.1% 증가했으며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모두 늘어 4.5%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가 감소하였으나 기계류가 늘어 2.0% 증가했으며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는 소프트웨어 투자를 중심으로 0.2%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LCD, 화학제품, 선박 등이 줄어 0.2%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석탄 및 석유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이 늘어 1.3% 증가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반도체,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0.1% 증가하였습니다. 전기가스 수도 사업은 8, 9월 중 평균 기온 상승 등으로 전력 판매량이 늘어나고 발전 단가가 낮은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7.9% 성장하였고 건설업은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5.3% 증가하였습니다. 서비스업은 메르스의 영향으로 전분기 감소했던 도소매 음식 숙박업, 운수 보관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증가로 전환하면서 1.0% 성장하였습니다. 그럼 3, 4분기 경제성장의 주요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화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내수가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전분기 0.6%포인트에서 1.9%포인트로 상승하였는데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0.6%포인트와 0.7%포인트로 높게 나왔습니다. 항목별 성장 기여도는 보도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 4분기 중 메르스 확산 영향으로 위축되었던 민간 소비와 서비스 생산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간 소비는 메르스 사태의 부정적 영향 완화, 8월 14일 임시 고용일 지정, 개별 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전분기 0.2% 감소해서 1.1%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도 도소매 음식 숙박, 보건 및 사회복지, 운수 보관 등 메르스 영향을 크게 받았던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 GDI 증가율은 교육 조건이 전기에 비해 다소 악화되면서 실질 GDP 성장률보다 0.2%포인트 낮은 1.0%를 기록하였습니다. 교육 조건이 전기에 비해 다소 나빠진 것은 원유 수입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석유 제품, LCD, 반도체, 기계장비 등 주요 수출품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실질 GDI가 7.2% 증가하여 GDP 성장률을 큰 폭으로 상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투데이 서지혜 기자라고 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하는 내년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로 보셨는데 4분기에서 얼마 정도 증가를 하면은 그 수치를 좀 축적할 수 있을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정부가 전망한 3.1 같은 경우 좀 4분기에는 좀 어느 정도 좀 나와야지 충족할 수 있을지 좀 가능하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국에서 얼마 전에 전망한 그 수치 올해 연간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3, 4분기까지 나온 실적을 토대로 했을 때 단순 계산을 해보면은 한 0.9% 정도 4, 4분기 성장률이 나오면 조사국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정도는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단순 계산이 됩니다. 정부의 그 전망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머니투데이 유함식 기자인데요. 그 원래 총재님도 그러셨고 3분기가 1.1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소폭 올랐는데 이게 가장 주요했던 게 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경제활동별 국내 총생산에서 저희 건설업이 5.3% 전기 대비 증가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시계열이 없어서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가장 높은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장 주요한 요인이 왜 이쪽에 좀 많이 몰렸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그 전망치와 비교해서 실적치를 그렇게 저희가 지금 그 발표하는 그 시점에서 정확히 비교해서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3, 4분기 성장률이 일반의 기대보다 조금 높게 나온 측면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발표할 때 이미 설명드렸듯이 민간 소비하고 건설 투자 쪽이 좀 좋게 나왔고 정부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분의 기여도도 상당히 좋게 나온 편이라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성장률을 견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 투자 쪽은 분양 시장이 호조를 유지하면서 건물 건설 투자가 상당히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추경 예산 집행 등으로 인해서 SOC 투자가 늘어나면서 토목건설 쪽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MBC 정재윤 기자입니다.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 0.1로 나왔는데 올 초부터 수출액 자체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설명이 수출 금액은 떨어졌어도 수출 양 자체는 뭐 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얘기는 양도 줄어들었다는 뜻일 것 같은데요. 이게 수출이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로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좀 올 상반기 대비해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수가 이제 마찬가지로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크게 높아졌는데 수출은 오히려 마이너스, 순수출은 크게 마이너스로 좀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계속 순수출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이유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수에서도 지금 건설 투자가 큰 폭으로 지금 는 반면 다른 거는 이렇게 성장 기여도가 별로 안 높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건설 투자 이외에 다른 지금 내수 쪽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수출이 물량 기준으로 3, 4분기에 0.2% 감소한 거로 나타나는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제일 큰 거는 이제 수출 가격으로 보면 수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수출 금액으로 보면 이제 감소폭이 훨씬 크게 나타나지만 물량 기준으로 하면은 그런 감소 현상이 훨씬 덜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3, 4분기는 그렇게 물량 기준으로 하더라도 감소로 나타나는데 그거는 뭐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수출 주력 품목, 뭐 LCD라든지 뭐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뭐 선박이라든지 이런 수출 주력 품목의 수출이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해외 생산을 통한 가공무역 수출이 사실 작년 3, 4분기부터 크게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이번 3, 4분기에도 지속된 이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다음에 내수의 기여도는 높아지고 순수출은 마이너스 기여도가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만 수출했던 대외 여건이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순수출의 기여도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4, 4분기에도 뭐 이런 현상이 지속될지 여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수 쪽에서 그 건설 투자 이외의 그 부분을 보면 이제 민간 소비도 3, 4분기에는 2, 4분기에 마이너스 0.2였다가 1.1%로 증가세로 크게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소비 부분도 상당히 그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임시 공휴일 지정이라든지 개별 소비세 인하라든지 뭐 그런 그 정부의 그 소비 활성화 조치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었고, 그다음에 그 메르스 사태의 영향이 그 3, 4분기에 들어서 계속 그 부정적 영향이 축소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 국민일보 고세욱이라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3분기 생각 외로 좋은 거는 결국 이제 정부의 대규모 소비 진작책 영향이 좀 가장 컸는데 4분기는 어쨌든 10월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런 효과는 지금 없고 3분기가 또 메르스에 대한 또 기저 효과 차원이면 이제 4분기는 메르스 그 부정 영향은 거의 끝나고 그래서 오히려 역기저 효과 좀 우려도 있고 그래서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되레 그 특히 소비세 효과도 끝나는 내년 1분기에는 오히려 소비 절벽에까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그 전망은 제가 여기서 그 말씀드릴 그 상황이 그 아닙니다. 제가 그 여기에 나온 것은 그 3, 4분기 실적을 그 발표를 하러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국에서 그 경제 전망 발표했을 때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앞으로의 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조사국의 그 전망 파트에 문의를 하시면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연합인포엑스의 오준우 기자입니다. 그 민간 소비가 전기 대비 1.1% 증가인데요. 이 부분 그 기저 효과 2분기 메르스 때문에 너무 나빴던 부분들의 기저 효과를 좀 제거하고 나면 어느 정도 성장이 나오는지 계산이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전년 동기 대비를 해서 보면 뭐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민간 소비가 그렇게 많이 높은 것 같지는 않아서요. 이게 기저 효과의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건지, 그리고 이게 그 3분기에는 좀 그 2분기에 뭐 지연된 소비 같은 것들이 좀 집행되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좀 추세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기저 효과 얘기는 하지만은 정확히 기저 효과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이제 계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저 효과라는 거는 그 전분기에 민간 소비가 이제 마이너스 0.1이라서 감소세를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전분기에 민간 소비가 부진했다는 거에 대한 그 반사 효과로서의 그 기저 효과는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 정확한 그 규모가 얼마였는지 그걸 제외했을 때 민간 소비 증가율이 얼마였는지는 저희들이 계산을 하지 않았고 또 계산을 실제로 하기도 뭐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이게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전년 동기 대비로 2.0인데 물론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0으로 봤을 때는 그 숫자가 그렇게 높은 숫자라고는 뭐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기의 그 메르스 영향이라든지 뭐 이런 거의 영향에서 그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서 민간 소비가 일단은 그 회복세를 일단 보이고 있다라는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